그러면은 혹시 그 금융주랑 반도체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그 외에는 좀 없으실까요? 그 외에도 지금 요새 좀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 부품 회사들. 음, 왜냐하면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1년 동안 주가가 못 갔어요. 왜 음, 그러냐면 작년에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차를 못 만들었거든요. 아마 많이 그 뉴스 보셨을 거예요. 말레이시아의 그 반도체 공장들이 그 델타 변이 때문에 셧다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어,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데 그거를 생산을 제대로 못한 거죠. 그게 이제 주문이 그럼 계속 밀려요. 음, 사람들은 차 사고 싶은데 차는 못 만들고 쌓여 있는 거죠. 근데 올해 4월부터 그게 풀렸대요. 반도체 공급이. 그럼 음, 차가 이제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부품에서는 차를 많이 만들어야 좋거든요. 부품을 납품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부품들을 어떻게 조달을 하고 또 수출도 하는데 대부분 그 컨테이너선 있죠. 배로 실어오거든요. 네, 운임비가 엄청 비싸졌죠. 뭐 음, 컨테이너선 운이 엄청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말도 못하게 그 비용 부담 때문에 그래서 그 비용을 다 떠안아야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안 좋았는데 지금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 계속 빠지고 있어요. 네, 지수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작년보다 올해는 비용 부담도 완화돼요. 음, 거기다 주가가 1년 동안 못 가니까 또 저평가돼 있고. 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도 이제는 하반기 한번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때고, 다만 자동차 부품주는 아무거나 하시면 안 되고, 어, 친환경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좋겠죠. 어, 내연기관 차보다는. 그러니까 어, 뭐냐면 전기차로 넘어가잖아요. 넘어갈 때 필요 없는 부품들이 있잖아요. 음, 변속기, 음, 엔진 이런 음, 것들은 이제 없어지죠. 그런 네, 게 아니라 이제 친환경 차에 꼭 필요한 부품들을 만드는 그런 어, 회사들을 좀 보고,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품 회사 중에 타이어도 있잖아요. 네, 타이어도 괜찮고, 근데 전기차 타이어는 좀 특수 타이어가 들어가야 된대요. 원래 왜냐면 이게 배터리를 싣고 가서 무겁대요. 그래서 그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좀 고강도 타이어가 좀 필요하대요. 그럼 음, 거기에 타이어 첨가제가 좀 필요합니다. 그거 만드는 회사들이 뭐 효성 첨단 소재나 코오롱 인도 같은 회사들이 그 타이어 첨가제를 만들거든요. 물론 이제 음, 매출 비중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게 다 뭐 비중이 절대적인 건 아닌데, 근데 타이어 쪽도 좀 특수 타이어가 좀 필요하다. 예, 어, 전기차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친환경 부품 같은 경우는 네. 좀 그것도 검색하면은 좀 나오는 건가요? 나오죠. 잘 그래서, 몰라. 아니면 가장 대표적인 회사 어, 한두 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우리 한국에서는 현대모비스. 아, 현대모비스가 이 GMP 플랫폼이라고 배터리 음, 팩이나 이런 네, 거 이거 만들잖아요. 친환경 부품으로 만들고, 또 거기 들어간 모터도 만들고 음, 하니까. 그래서 저는 뭐 현대모비스 같은 기업들도 충분히 음, 한번 고민해 볼 만하지 않을까. 왜냐면 음, 친환경 부품에 좀 이게 앞으로 비중이 늘어나는 기업들이 수혜를 음, 좀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태조 이방원 얘기해 주실 때, 음, 그러면은 2차 전지보다는 좀 많이 올랐으니까 네네. 자동차 부품이나 요런 쪽, 소재 쪽, 지금은 저는 그게 낫다고 봐요. 타이어, 그리고 예, 한 가지 더 있는 게요. 음, 이거 갑자기 이제 또 생각이 난 건데, 네, 자동차가 이제 이 고민을 지금 계속해요. 그 인터넷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IBM이 PC 만들고, 거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탑재시켰잖아요. 그래서 개인 PC 시대가 열렸잖아요. 네, 그 후로.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 넷스케이프 기억나세요? 네, 넷스케이프 브라우저, 옛날에 음, 그거 나오면서 인터넷 시대가 열려버렸죠, 사실상. 그죠? 물론 그 회사는 지금 이제 없어졌지만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제 넘어갔죠. 넘어가고. 근데 그 진짜 혁명적인 사건이잖아요, 사실은. 음, 우리가 이제 인터넷 쓰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리고 나서 사실 근데 핸드폰은 통화용이었죠, 처음에는. 근데 핸드폰에서 뭐로 넘어가 갑자기 스마트폰이 나와버렸죠. 음, 애플 때문에. 네, 그러면서 세상이 바뀌었죠.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여태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4G 이동통신, LTE, 저전력 반도체. 사실 애플 아이폰을 가지고 우리가 컴퓨터처럼 활용할 수 있는 이유가 아이폰만이 있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 저는 4G 통신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LTE가 안 됐으면 음,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초고속 통신을 음, 못하니까. 또 그 스마트폰을 이제 자주 사용하니까 저전력 반도체가 있어야 돼요. 전력 소모 크잖아요. 근데 그 음, 저전력 반도체를 사실 우리 한국의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했기 때문에 그게 다 이제 시스템이 맞물려 가지고 이 시대가 열렸는데 이제 근데 더 이상 성장 안 하잖아요. 네, 스마트폰은. 그럼 이 음, 다음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 아까 그 태조 이방원도 그런 이제 새로운 성장인데 그거 말고 소비자가 선택할
산업. 음. 태조 이방원은 특징이요. 소비자랑 관련은 없어요. 우리가 태양광 뭐 바로 살 거 아니잖아요. 음. 조선 배를 살 겁니까? 네. 모기를 살 건 아니니까. 아, 소비재 쪽으로. 배터리도 우리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음. 그러니까 태조 이방원은 특징이 B2B 사업이에요. 네. 기업체에 납품은. 그 소비재 시장이 제일 크거든요. 여기서 뭐가 열릴 거냐? 저는 음. 왠지 자율주행 같아요. 어. 자율주행. 이 다음 타자는 자율주행 아닐까? 어. 모빌리티.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저렇게 테슬라 자동차에 그 자율주행 이미 탑재시켜놨잖아요. 계속 개발하고 있잖아요. 아, 그 예. FSD 그거 예, FSD 업그레이드. 맞죠. 예.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나요, 그게? 네. 예. 그거를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데, 뭐 테슬라가 저러다 말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많은 기업체들 요즘 현대차도 하려고 하고 있고, 음. 모빌리티.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서 지금도 사실 고속도로 주행할 때 손 놓고 운전하잖아요. 네. 그죠? 예, 그 크루즈 컨트롤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나중에는 좀 더 발전해서 아예 손 놓고 뭐 뒤도 돌아보고 예, 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운전석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아직은. 그렇지만 그런 시대가 2, 3년 후에는 열릴 것 같거든요. 제가 네. 봤을 때.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기업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몇 년 전에 전기차 온다 다 그랬잖아요. 기억하시겠지만. 근데 네. 그때 배터리 회사를 집중 투자하신 분들 부자 됐죠. 미리 음. 준비해가지고. 근데 그때만 해도 야, 이거 배터리 회사들 막 적자나고 이거 뭐 돈도 안 되고 당장은 이게 될까? 막 음. 이랬는데 누구나 알고는 있었어요. 전기차 시대 와. 이건 다 아는 음. 명제인데 미리 준비하신 분하고 에이 아직 멀었어. 한 3, 4년 더 있어야 돼. 이런 분과의 차이는 엄청났죠. 예. 어. 그래서 저도 모빌리티에 관련된 좀 공부해보자. 음. 여기서 큰 장이 열리지 않을까. 시장을 떠나서. 그럼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은 좀 많아요. 뭐냐면, 구체적으로 몇 개 말씀드리면, 일단 네. 카메라. 카메라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테슬라한테 카메라만 가지고 가는 거 아시죠? 근데 음. 레벨 4인가요? 그 자율주행도 레벨 5까지 있는데, 레벨 4로 가면 레벨 2가 지금 많은 차에는 레벨 2가 적용돼요. 그래서 뭐 제네시스 같은 차에도 막 세네 개씩 달려 있잖아요. 근데 음. 레벨 4로 가면요. 그 카메라가 15개로 늘어나요. 엄청 늘어나는. 그리고 대당 단가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에 비해서 3배 비싸요. 어. 엄청난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되면 카메라 좋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전정화돼요. 전자 부품이 되는 거예요. 그 음. 안에 그래서 LG전자가 하는 게 이번에 예전에 그 벤츠 EQS라는 그 전기차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그 인포테인먼트가 뭐냐면 우리 그 계기판 같은 거예요. 계기판 내비게이션 연결된 거 있죠. 네. 그건데 그거를 LG전자가 만들어 납품해 줬거든요. 이제 음. 그런 시장이 커지겠죠, 점점 더. 그리고 그 자동차가 전장화하니까 각종 전자 부품, 반도체도 많이 들어갈 거고. 또 거기에 한 가지 더 들어가는 게 뭐냐면 어차피 전기차 기반이에요. 자율주행차는. 그죠? 전기차에다가 자율주행 기능을 넣은 건데 배터리 팩을 보면 배터리 수십 수백 개를 이렇게 조립을 하거든요. 같이 결합을 해요. 그래서 배터리 팩을 만들거든요. 네. 이 팩을 만들 때 지금은 와이어링 하네스라고 있어요. 전선 뭉치라고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자동차에 보면요, 전선 뭉치들이 있어요. 그걸로 전선을 연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공간을 정말 많이 차지해요. 그 전선 음. 같은 거예요. 와이어링 하네스가. 근데 그게 배터리 팩에도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뭘로 조금씩 바뀌냐면 그걸 PCB로 바꾼대요. 음. 그 스마트폰에 음. 인쇄 회로기판이라고 들어가 네.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와이어링 하네스 대신에 거기다 이제 넣는다고 합니다. 음. 넣으면 공간을 되게 적게 차지해요. 음. 효율적이에요. 그러면 스마트폰에 이 FPCB 만드는 회사가 거기에 납품할 수가 있잖아요. 아, 네. 예, 그러면 시장이 열려버려요. 아, 그게 그러니까 또 그렇게 되고. 뭐냐면 스마트폰 하는 회사는 매력이 없어요, 이제. 이거 음. 성장 안 해요. 근데 이게 자동차랑 은근히 연결이 돼요, 지금 점점. 어.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좀 한번 찾아보세요. 아. 검색하거나 뭐 이러시면 나오니까, 아니, 증권사 어. 보고서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에이, 몇 년 후에 있는 일인데 뭐 벌써 공부를 해. 이러지 마시고,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그리고 또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가, 어차피 자율주행은 소프트웨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현대 오토웨이버 같은 기업이 현대차 소프트웨어 담당하거든요. 현대차가 이제 키워주는 거죠. 자율주행 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율주행은 올 거예요. 오긴 올 텐데, 아직은 아닌데, 몇 년 후에 음. 그거를 꼭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놓자. 그 아.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 배터리에서 에코프로비엠 같은 네. 그런 경우가 이제 자율주행에서 나오는 건가요? 나올 수 있죠. 시장은 어, 커지니까. 네. 예. 그래서 아니, 자율주행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도 많겠지만, 저도 완전 자율주행까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어,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 그거죠. 내가 운전석에 안 앉고, 그냥 차 뒷자리에 앉아서 책 보고, 있으면 자동으로 가지고. 근데 이거는 솔직히 당장은 어려운 것 같고, 근데 음, 운전석에 앉아서 내 손을 자유롭게 하는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내가 음, 돌발 상황에는 운전자가 좀 개입을 하고, 예. 음, 그렇지만 웬만한 것들은 차가 알아서 해주는. 그것까지는 음,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실제 그거 되잖아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 개정에 좀 문제는 있겠지만, 그걸 안 할까요? 저는 할 것 같아요. 이미 네. 일론 머스크는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저는 이 시장은 열리고 있다. 어, 다만, 그 열리는 시장에서 가만히 있을 것이냐, 음, 내가 동참할 거냐는 어, 여러분들의 그 리서치, 공부 능력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또 확신이 생기고 아, 계속 나아갈 그럼요. 수 있는 예. 거니까. 제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은 뭐 100%. 저도 음, 그래서 계속 공부해야 돼요, 사실은.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사실. 그래서 음, 근데 꾸준히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자. 그래서 사실 제가 좀 좋게 보는 거는 어쨌든 그 모빌리티랑 그다음하고 또 태양광도 마찬가지예요. 태양광은 지금은 좀 하지 말자고는 했지만 너무 올라서 그런 거고 태양광 이제 10년 써야 되잖아요. 음, 안 쓸 수가 없어요, 지금 분위기가. 유럽도 난리가 났고. 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태양광이 전체 중에 발전 단가가 제일 싸대요. 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자료 보고. 옛날에 제일 비쌌거든요, 태양광이. 지금 아, 제일 싸졌대요. 지금 그렇구나. 천연가스보다 더 싸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금방 대중화 될 수도 있어요. 음. 예, 그래서 뭐 그런 쪽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어요.